막내로서 좀 뭔가 방송에 활력을 좀 주는 그런 어떤 아이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약간 비타민 느낌이군요. 비타민. 예, 예. 인간 비타민, 인간 비타민. 아니 반응 뭐야? 이 발포 비타민인가요? 들어갔을 때 제 친구가 그 어떤 여성분이랑 이제 같이 이제 술 한잔 했거든요. 갑자기 황희찬 선수가 그 뒤에 뭐라 그랬죠? 옛날에 입간판처럼 있는 거예요. 그거 보더니 희반 시찬형 드립을 쳐야 되는데 진짜로 갑자기 쌍욕으로 시찬형이다 이거를 찌도를 한번 해가지고 여자분한테 와! 막 이래서 딱 신호 들렸는데 와! 이찬영! 이러면 이게 뭐야? 이런 거 하는 갑자기 쌍욕이야? 이러면. 그치 그렇게 돼서 저도 가끔 민선이는 바본가 똑똑한 애인가 근데 가끔 그 FM대회 우승했을 때도 제가 그랬거든요. 민선아 너 똑똑한 친구구나. 가끔씩 그 똑똑한 포인트가 있어요. 평소엔 바보예요. 아니 언제가 그러면 똑똑한 거죠? 1시간 방송하면 한 몇 분 정도 똑똑해요? 한 3분 아닙니까? 3분이요? 네. 카레예요. 네. 카레가요. 안녕하세요. 박종순의 파워시팅 시즌2 1화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현철입니다. 네, 영정입니다. 정희수입니다. 장순주입니다. 박민선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외부에서 좀 하려고 멋지게 좀 스튜디오를 빌렸습니다. 이 세 분은 원래 저 이제 시즌1 같이 했었고 이제 둘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시즌1과 2 어떻게 스튜디오부터 출발이 좀 다른데 어떠신가요? 일단 젊어졌죠. 보기에 따라서도 확 젊어졌을 거예요, 진짜. 막내잖아요, 지금. 막내예요, 지금. 맞아. 다 저보다 이제 윗 어른들이신데. 우더른. 우더든. 예, 미더든이 아니고 우더든. 예. 막내로서 좀 뭔가 방송에 활력을 좀 주는 그런 어떤 아이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약간 비타민 느낌이군요. 비타민. 아이템. 인간 비타민, 인간 비타민. 아니 반응 뭐야? 잠깐만. 비타민이라기에는 통통 튀는 게 비타민 아닌가요? 혹시 발포 비타민인가요?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상하해가지고 발비. 박정순의 발표 비타민이 되겠어요. 발포 미치겠다. 아니 덕현 씨는 드디어 이제 출연을 몰아냈다. 시즌을 쭉쭉쭉 하다가 마침 뭐 월드컵 휴식기도 있어서 네.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형철이 말대로 젊은 피를 한번 수혈을 해보자. 어떻게 비타민이 좀 마음에 안 드시나요? 비타민 되게 마음에 드는데 나는 아니 지금 잠깐 색깔 뭐야? 그러니까 오. 그러네요. 저보다 더 진하시네. 의미를 두어야 되나요? 그러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아니 원터펀치도 같이 하잖아요. 아니 우리 맞지? 나는 연인 사이로도 또 막 이렇게 그래, 열연도 했었고. 맞아. 그때 제가 더 나이가 많게 나왔어요. 생각해보니까 아 진짜요? 연인 사이야? 오빠라고 했어요. 네. 오빠라고 오빠 이렇게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저는 네. 아이라서 이 좁은 지금 테이블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아이가 불편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점점 뒤로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둘만 진짜 멀어 있어요.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가까이 있으면 뭔가 부담스러워. 근데 누나가 그렇게 보면 저도 부담스러워요. 아니 누구나 그렇게 눈을 땡그랗게 이도 쳐다보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아래 쳐다보고 있을게요. 형철이도 아이고. 저도 INTJ. 저 똑같아요 형철이랑. INTJ. 둘이 똑같아. 둘이 그러네. 똑같죠. 우리 둘이 똑같아. 은근히 축구 종사자가 아이가 많네. 저 ESFP. 유일한 여기서 갈리네. 아니 전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가 둘이 붙여둔 이유가 있습니다. 둘이 닮은 꼴이라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저희 부모님 욕하신 거예요? 왜? 와, 선 넘네. 아니 뭐 그게 부모님 욕이라면 어쩔 수 없죠 뭐 네. 방송인데. 아니 네. 제가 뭐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황덕현 닮은 꼴 이상의 월드컵에 이수 씨가 지가 일부러 있습니다. 넣은 거잖아요, 본인이 그냥. 그 죄송한데 하지 마세요. 제가 넣은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넣은 거 벌써 아니고. 재밌다. 이렇게 맞아요. 둘이 투샷 처음 보거든? 어때요? 근데 있네요. 미안해. 그래. 미안해. 어떻게? 그게 아니라 되게 수습이 안 되는데 어쨌든 닮지 않았는데 귀여움상, 귀여움상. 그래. 그래. 제가 인프피디랑 안 맞네. 그게 아니라 둘이 코가 이렇게 동글동글하면서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죄송해요. 자 다른 얘기 바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즌2 너무나 기분 좋게 첫 회부터 이제 광고를 함께 와우. 하겠습니다. 유산균이에요. 근데 이게 한 방에 3. 근데 이게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산균은 사실 우리가 인생 한 방이라는 때- 얘기 아닙니까? 인생 한 방. 네. 네, 그 이유도 있고 배변 활동에 굉장히 유산균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새싹 인삼 추출한 유산균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친물성 유산균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한 방에 3. 인삼을 한 번에 먹는다. 그리고 한 번에 모든 배변을 배출한다. 쌈. 라는 의미에서 한 방에 3이라고 합니다. 이거 잠깐만 그러면 이게 근데 약간 맛있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약간 좀 그 인삼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실제로 먹으면은 어때요? 맛? 맛있어요. 또 먹어도 돼요? 무슨 또 맛이에요? 먹으면은 언니 이제 두 촬영지에 방에 쌈 아니야? 아니 한 방에 2번 상. 아, 그렇죠. 아. 근데 향기가 인삼 향이 나요. 맛있다. 신기하다. 새싹 인삼 성분이 진짜 있네. 이게 맛이 인삼 맛도 물론 향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플레인 요거트 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시는 데 있어서 드시는 데 있어서 좀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래 유산균이 그냥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섭취가 되고 얼마나 오래 얼마나 길게 살아있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또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제 맛 정확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첫 타는 인삼입니다. 들어갈 때. 근데 막타가 플레인 요거트예요. 덕현 씨는 무슨 맛이에요? 미안해. 예예예. 이수 씨. 어색하지 않았어. 어색하지 않았어. 졸라 기분 나빠한다? 아, 재미로 방송이라며. 알겠습니다. 네. 어떤가요? 좀 먹어봤는데. 근데 확실히 저는 인삼향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 그래서 이게 인삼 성분이 그 유산균 또 비타민까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은 뭐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안 달아서 좋아요. 유산균이 좀 달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히려 얘는 딱 적당한 맛이 아닌가. 네. 좀 있으면 설이지 않습니까? 설 선물 세트로 어르신들의 그리고 이거 젊은 분들 또 저처럼 이제 음주 가무를 즐기는 사람들 유산균이 좀 필요해. 장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설 선물 세트를 너무 제격일 것 같습니다. 어른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른들 진짜 좋아하실 것 끝까지 같아요. 입 안에 깔끔해요? 맛이 느낌이 나. 님들 그럼 어른들 하나씩 그래야 드시죠? 더 좋아하시죠. 네, 우리 하나씩 드세요, 스태프분들. 네. 근데 여기에 100억 마리 있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 100억 드셨어요. 200억 드셨나요? 부자네, 200억 마리. 부자. 설 선물 세트로 네. 어른들에게 연인에게 또 친구분에게 연인에게 왜 저를 가르치죠? 네. 둘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한 방에 선물하세요. 화이팅.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저희가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는 1월 9일이에요. 박싱데이랑 이제 연말 연초 굉장히 좀 바쁜 일정들이 물론 여전히 리그컵 경기들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거든요. 형철이가 좀 전체적으로 상위권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제일 먼저 강조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뭐죠? 프리미어리그 선두팀은 아스날이다. 어때요? 좀 기분 되게 좋아 보이네요 요새. 축구 생각만 하면 잠이 잘 옵니다. 아니 원래 월드컵 이후에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제주스가 부상당하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맞아. 우리에겐 은케티아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영입 없이 은케티아로 아니. 그건 안 돼요. 그럼 그래도 보강은 해야 된다. 보강은 하면 좋죠. 아. 누구 원하나요? 지금 또 주앙 펠릭스가 또 뜨던데. 마르티넬리가 살짝 왜 안 돼? 주앙 펠릭스 좋아해서. 다른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 좋아해서. 원래 누군가를 좋아할 때 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펠릭스 얘기하다가 나왔잖아요. 네. 펠릭스를 영입할지는 모르겠는데 아스날의 관건은 있어요. 결국 이제 공격수 문제가 지금까지는 가려졌지만 제주스가 없는 게 과연 2월 일정까지 과연 아스날을 얼마나 버티게 만들 수 있을까? 은케티아는 아직까지 얘기 나왔을 때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걱정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중미 3명, 웨데고르, 자카, 파티 중에 개인적으로 부상자가 나오면 가장 취약할 부분이 저는 중원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네, 한 명이라도 다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꼭 아스날한테 하고 싶었어요. 지금 아스날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는 비주전이랑 주전 격차가 좀 큽니다. 아주 많이 커요. 정말 많이 커요. 끝인가요 그게? 아니 맞장구 친 건데. 아 예. 아니 이제 할 얘기 계속해요. 할 얘기 계속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비주얼 격차가 큰데 이제 아스날 팬이 봤을 때는 좀 어떠냐? 크죠, 사실 크죠. 근데 아르테타가 있던 데가 또 맨시티잖아요. 근데 사실 더블 스쿼드의 가장 더블 스쿼드죠. 네, 멤버들이 근접한, 좋다. 네. 네. 그런 팀이 맨시티였으니까 우리도 약간 그런 걸 꿈꾸려나? 라는 생각은 있긴 한데 그거랑은 너무 동떨어졌으니까 지금 좀 답답하긴 해요. 왜냐면 이러면 한 명이라도 부상당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진짜 풀백 말고는 더블 스쿼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니까. 풀백 예. 뭐 풀백은 티언이도 있고 뭐 풀백 진첸코도 괜찮아졌어요. 있고. 거긴 근데 진짜 좋아요. 포르투갈도 부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티어니 진첸코가 진짜 공격할 때는 티어니 생각이 안 나다가 맞아. 수비할 땐 바로 보고 싶어요. 그리고 진첸코도 마찬가지로 티어니가 공격할 때는 진첸코 있었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생각이 나는데 또 수비할 땐 너무 든든해. 진짜. 근데 솔직히 말해서 뎁스 갖고 뭐 1년 시즌을 바라본다라고 하기에는 또 아닌 팀도 되게 많거든요. 뭐라 그러지? 그 시즌이 꼭 뎁스대로 1, 2위가 가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이상하게 하는 거니까. 뎁스가 약해. 맞아요. 이선전 이군이 없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냥 잘해. 맞아. 그리고 갑자기 어떤 선수가 원래 뭐 토미야스나 아니면 뭐 어떤 선수가 굉장히 확 튀어올라. 막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게 운빨이 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스날이 확실히 이번에는 운빨이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실력이에요. 운이라고 말씀하지 그래요. 마세요. 그건 인정합니다. 운도 왜냐하면 실력이에요. 필요할 때 따라야 돼 운이. 실력도 있어. 그건 인정해. 내가 이번에 11명이 참 유기적으로 갔기 때문에 정말 실력도 인정하는데 그 실력을 뒷받침해 주는 게 우주의 기운이거든. 맞아. 우주의 기운이 지금 아스날에 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토트넘전 곧 있으면 하지만 저 90분. 직관 가요. 진짜? 오. 토트넘 홈인데. 울지 말고. 재수없어. 미리 얘기하는 거야? 재밌어. 아 여기 가운데 앉힌 이유가 있었네. 제가 이제 정희수 씨를 이제 처음 봤었던 게 재작년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스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행복한 적이 좀 없었어요. 없었죠. 네. 아, 근데 곽정순 시즌 1에 항상 행복했어. 네, 그좀 열받더라고요 방송 보는데. 뽕뽕 올라차가지고. 아니 왜 남의 행복에 왜 그렇게 당신도 저의 불행을 바라잖아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래요? 되게 약간 좀 심파가 못됐네 사람. 그러면 제가 그곳을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좀 드립니다. 네. 담긴 닮았네요. 아니 말씀 좀 맞추시네. 정희수 화이팅! 네. 아무튼 1대1 상황에서 90분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뭐 얼마 전에 리버풀 레스터 때 자책골 2개 나온 것처럼 아스날이 막 공격을 하는데 토트넘 선수가 자책골을 넣어요. 그래서 93분에 골이 들어가서 2대1로 이긴다든지 이런 운들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보면 맨시티가 되게 어이없게 미끄러지는 경기들이 꽤 많아서 브랜포드한테 치고 이러니까. 사실 에버튼전 그런 거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아스날은 거기서 이제 또 치고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고 있으니까 뉴캐슬은 저는 비길 수 있다고 그냥 봅니다. 뉴캐슬이니까. 네. 네. 그래서 아스날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확실히 분위기는 좋다. 대신에 스쿼드 뎁스가 얇은데 유로파 병행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거만 조금 걱정이지 않나? 둘 중에 확실하게 뭔가에 초점을 딱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냉정하게 챔피언스 리그를 가지 않고 리그만 가는 게 사실 뎁스 생각했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성적이 우주의 기운까지 나와서 아스날이 지금 1위 질주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만약 갑자기 유로파에도 내가 욕심이 나네 해가지고 리그랑 다 이제 로테이션 안 하고 뛰게 되면은 둘 중 하나는 화를 입지 않을까. 어쩌면 둘 다 화를 입을 수도 있고. 욕심 부리고 싶습니까? 둘 다? 근데 일단 지금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전 아르테타 감독님의 선택과 그의 아감독? 네, 아감독. 그걸 믿습니다. 그의 판단을 믿습니다. 북런던만 쳐라. 그러는 순간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맞아. 그러면 지금 그것만 나머지 바라고 전승하면 돼요. 하긴 북런들은 홈팀이 차라리. 계속 이기니까. 아마 이제 근데 그 얘기 싫어할 거예요. 리그 뭐죠? 무슨 막뭐 우주의 기운이 막 무섭다. 그런 얘기 안 이런 했으면 좋겠다. 얘기 하는 거 안 좋아할 겁니다. 설레발친다고? 대부분의 군어들은 똑같은 반응. 아니 뭐 용남 형도 그러고 뭐 우리 보이비 형님도 그러고 아스날 팬들은 다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한의원님도 그러고. 아 근데 더 하셨잖아요 예전에. 아, 리버풀에? 네, 그때 더 심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옛날 DM 받았거든요. 뭐라고? 그 이스타 TV 재밌게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저 이제 아스날 팬이래. 저 아스날 팬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요새 이명철 의원님 저 약간 영내말 떠는 거 진심으로 꼴보기 싫습니다. 이거 좀 방송에서 자제시켜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DM도 많이 왔었어요. 근데 저도 아스날의 상황을 좀 이해하는 게 리버풀이나 아스날이 팬들이 아픔이 좀 많아요. 비슷한 아픔들이 많아서 리버풀도 그랬던 것처럼 저도 아직 아스날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반 넘게 넘었어요. 그러니까 맞아. 저는 이제 강등을 당해보지 않은 팀의 팬은 그렇게 큰 아픔이라고 할 수 없다. 그치. 말라가는 지금 3부 리그 강등을 앞두고 있거든요. 3부 리그 지금 2부 리그 22일인가 23일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아픔에 이제 공감하지만 저는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좀 즐기는 게 좋지 않을까. 리버풀은 물론 즐기기가 힘들겠죠. 아 그쵸. 하지만 아스날은 좀 즐겨도 괜찮다. 다행히 근데 즐기시고 계신 것 같아요. 표정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냥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축구 보는 게 즐겁고 그래서 막 맨시티 경기를 사실 왜 보냐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자꾸 챙겨보게 되고 그래서 신경 쓰이는 거야. 혼자 방송하고 있더라고요 라이브 방송. 아 입중계. 네, 그래가지고 그냥 쓱 같이 켜놓고 보고. 아니 원래 이러는데 승점 10점 정도 막 20점 정도 앞서 나가고 있으면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 계속 따라오면은 이게 신경도 쓰이고 이런 게 맞아요, 재미거든. 맞아요. 이게 거기다 또 위에 있고 하니까 그 재미를 많이 지금 느끼세요. 맨시티뿐만 아니라 뉴캐슬도 엄청 바짝 쫓아왔어요. 아니 시티랑 뉴캐슬도 한번 이야기해보죠. 맨시티가 네. 사실 뭐 우리가 맨시티 들으면은 아 거기 잘하는 팀이잖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단 엘링 홀란 있고 케빈 데브라이너 있고 뭐 그리고 후벤 디아스 같은 라포르테 같은 좋은 수비수들도 있고 칸셀로 있고 선수들 봤을 때 필포든까지 봤을 때 아 진짜 좋다 잘한다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맨시티 경기를 막상 뚜껑을 열어서 보면 이전 시즌들 중에서 저는 경기력이 가장 떨어져 있는 시즌이 올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혼란에 대한 의존증이 생각보다 커서 혼란이 골을 넣어서 이긴 경기들은 있는데
홀란이 만약 그때 골을 넣지 않았다면 맨시티가 팀으로 이길 수 있었을까? 근데 다른 시즌들은 그게 됐거든요. 올 시즌은 생각보다 힘든 경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럼 오히려 이거는 그 혼란이 좀 문제라는 얘기입니까? 아, 아니 그건 나 아니에요. 그 해외 유명 인사 누군지 모르겠는데 기사인가에서 읽었는데 혼란이 있기 때문에 맨시티가 1위를 할 수 없다라는 왜요? 말을 왜요? 왜냐면은 맨시티의 다른 선수들이 개인 기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 선수들이 혼란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맨시티가 맨시티다운 색깔을 낼 수가 없게끔 만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약간 딜레마네. 홀란드 딜레마. 근데 거기에 기사에 실화여가 140개가 들어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건 반대. 혼란이 있어서 그나마 지금까지 온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약간 펩의 문제기도 한데 괜히 중원의 균도안을 펩의 문제? 네, 펩의 문제. 나도 패배하는 게 문제. 펩의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펩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구라디올라. 막 리버풀처럼 중원 엄청 많이 뛰는 스타일인데 균도안은 사실 많이 뛰는 스타일이 맞아요. 아니죠. 근데 그런 선수들을 그냥 거의 반관형이야. 그러니까 리버풀전에 뛰게 해서 괜히 에너지 레벨이 밀리는 그런 경기들이 된다든지 그리고 약간 펩도 이전 시즌들과 다르게 공격진의 동선을 잘 못 잡아줘서 자꾸 측면 크로스만 나가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데브라이너의 개인 기량, 홀란의 개인 기량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라지죠. 그리고 수비도 너무 라인을 올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이 좀 뚫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생각을 해볼 만한 게 공격적인 축구가 재밌는 건 맞는데 과연 결과를 일정 부분 희생하면서까지 라인을 올릴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 언제나 쉽지 않고 물론 이제 그 e스포츠판에 그런 말이 있죠. 그 수비는 우승을 부르지만 공격은 팬들을 부른다. 근데 팬들은 좋아해요. 공격하고 올라가고 하면 좋아하는데 과연 성과를 못 내는 그런 공격적이고 재밌는 축구가 의미가 있는가? 어쨌든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트로피거든요. 그렇죠. 맨시티 입장에서 올해 챔스가 더 중요하고 지금 당장 리그도 승점차가 꽤 벌어져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걱정거리가 아닌가. 그 생각이 근데 들죠. 진짜 안정적으로 수비하면서 승점을 쌓아가고 있는 거는 뭐 아스날 맨시티의 1위, 2위니까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약간 올 시즌에서 그게 가장 돋보이는 팀은 뉴캐슬이긴 하거든요. 수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일단 보트만, 이게 셰어, 그리고 현대 축구의 저는 최고 포인트가 빠른 전환이라고 생각해요. 공격에서 수비로, 수비에서 공격으로 무조건 일단 많이 뛰어야 되고 요즘 많이 뛰지 않고 빠르지 않은 축구는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순위권 높은 팀들을 보면 다 빨라요. 그리고 웬만하면 많이 뜁니다. 근데 뉴캐슬이 그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에디아우라는 아주 유망한 감독 덕분에. 그래서 지금 에디아우가 뉴캐슬이 이끌고 그게 쭉 나오고 있는 거는 생각보다 좋은 포인트가 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뉴캐슬을 생막시맹이 엔진인 줄 여전히 알고 계시는데 막상 생막시맹이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막상 보면은 생막시맹이 너무 볼을 끌어서 약간 단조롭다고 느낄 때도 있는데 오히려 그거를 기마랑이스, 조일링톤 그리고 요즘에는 오히려 해결사는 알미론 같은 선수들이 해주면서 오히려 좀 더 중원이 엔진이 되는 경우들이 최근에 뉴캐슬이 많지 않나. 그래서 맨시티하고 뉴캐슬 봤을 때 우리 경기력적인 평균은 뉴캐슬이 더 좋은 게 올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좀 일정 보면 풀럼, 크리스탈 팰리스, 웨스트햄, 본머스거든요. 다 잡을만하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뉴캐슬이 상위팀을 만나서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잡을 경기까지 그러니까 잡지 못할 경기까지 잡는다는 게 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권에서 거의 무승부 아니면은 잡고 이렇게 첼시하고 토트넘을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뉴캐슬이 그런 역량이 있는데 하위 팀도 웬만하면은 잡지 않을까. 3승은 할 것 같은데. 3승. 3승 할 것 같다. 4경기 중에 3승. 3승 1무? 3승 1무. 갑자기 승부 예측? 엄청 낙관적으로 그럼 보시는 거네요. 네, 전 뉴캐슬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다 잡을만해요. 솔직히 풀럼 빡세긴 한데 뉴캐슬이 더 안정감이 있는 팀이에요. 지금 저희가 순위로 얘기하는 건데 아스날, 맨시티, 뉴캐슬 그리고 4위 맨유 얘기할 건데 맨유도 괜찮아. 맨유 맨유 괜찮아. 미쳤잖아요 요즘에. 뭘 괜찮아요. 잘해, 맨유 또 진짜. 영광을 떠네. 또 영광을 떠네. 맨유 미쳤잖아요. 아니 맨유도 우승까지 하고 있어. 뒤에 봤어. 이순환이 너무 영내말 많이 떨었어요. 잘한다고 맨유 잘한다고. 아 이거 웃음이 있는가 봐. 맨유 잘한다고. 이제 여기서 맨유 좀 더 올라오잖아? 그러면은 올해는 맨시티랑 맨유가 너무 무섭게 쫓아오고 있어서 아스날 우승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 그래, 진짜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야 최다 우승팀이 맨유니까 네. 따라온다면서. 독심술사세요? 잘하네. 그만하면 안 근데 진짜 잘하긴 해요 맨유. 달라졌어요. 아니 호날두 가고 나서 잘해졌다고 순랑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지금 남편이 여기 대본 조금 써준 거에서 월드컵 이후에 오전 전승이라고 했더니 그런 월드컵 이후 얘기하지 말라고 그냥 7전 전승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맨유 팬들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 났죠.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분위기가 지금 좋은 시즌이 좋은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공격수가 좀 부족한 건 아쉬운데 미드필더부터 후방의 선수들이 보여주는 경기를 조립하는 능력들, 패스 주고받아서 팀 전진하고 압박을 할 때 선수들 많이 뛰어서 상대 빌더 좀 방해해주고 빠른 속도, 기술, 여기에 살아나고 있는 래시포드
갑자기 레시포드가 확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전에 레시포드가 가지고 있던 단점들이 거의 이제 좀 많이 가려지고 장점이 극대화되면서 그래도 공격수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해결사까지 가진 게 최근에 좀 맨유가 아닌가. 아마 지금 순낭이님께서 굉장히 좀 행복하게 밤새 축구를 좀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안토니를 조금 아쉬워하더라고요. 맞아요. 안토니가 네. 지금 오른쪽에서 왼발밖에 쓸 수 없으니까 패턴이 좀 익힌다고 그래서 아쉬워하는데 그 말 그대로 레시포드가 너무 잘해주니까 그쵸. 그게 좀 상쇄가 된다고. 가격이 또 가격대로 너무 비싸서 가격대가 있어. 맞아. 네, 1억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안토니 이거 생각하면 더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아약스 때도 사실 안토니가 개인의 마무리 능력이 엄청 장점이 큰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 첼시에 있는 지에시하고 이제 비교가 좀 되는데 개인적으로 파괴력은 지에시가 좀 더 크지 않았나. 네, 그 생각도 좀 들죠. 거의 비슷한 놈들입니다. 네. 사실 아약스 기준, 맞다, 아약스 첼시지. 기준. 모로코의 지에시는 인정. 예. 네, 아주 이제 좋았고. 아약스의 지에시도 인정. 아약스의 지에시 잘 첼시를 두드려 팼어요. 그 그러니까 친구가. 근데 지금 첼시를 두드려 패고 있잖아요. 그렇죠. 역으로 그냥 진행되고 한결같은 있죠.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네. 예. 자, 그다음 5위 토트넘인데 아니 원래 챔피언스리그 티켓 순위권에 계속 들었었는데 맨유 치고 올라가고 뉴캐슬 치고 올라가면서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최근 경기는 소니도 골 넣고 대승 거두긴 했는데 그 경기도 전반전에는 그냥 큰 차이 없었거든요, 사실. 아찔하더라고요. 네. 사실 리버풀 챔시 아니었으면 이거 5위도 어려울 그치. 수 있었겠다. 분명히 시즌 초까지만 해도 맨시티랑 아스날이랑 같이 우승 경쟁했던 것 같은 제 기억이 잘못된 거 아니죠? 잘못됐어. 그랬던 것 같은데. 무슨 경쟁? 네, 나 지금은 좀 솔직히 뭐 우승을 바란다기보다는 당연히 바란다기보다는 그냥 승점만 조금씩 땄으면 좋겠다. 언제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을까 챔스는 가야지. 이런 그러니까 마음으로 챔피언스는 가야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하잖아요. 아스날, 맨시티, 뉴캐슬, 맨유 중에서 토트넘이 올라가고 이 네 팀 중에 하나가 내려올 가능성? 저는 지금으로 봐서는 별로 없어요. 솔직히 얘기했을 때 저 4위하고 그 아래 순위권하고 약간 네. 이제 슬슬 그 간극이 생긴다고 봐요. 예. 약간씩 물론 벌어지고 뭐 있어요. 히샬리son, 쿨레스키, 벤탄쿠르 이렇게 부상 복귀하면 나아지긴 하겠지만 콘테 진짜 모르겠어. 네. 근데 토트넘이 또 잘하는 게 흔한 말로 꾸역승이잖아요. 음. 어떻게 하다가 또 아니 빌드업. 아니 공란 단답이 홈에서 강해요 토트넘. 이기나요 그럼 아스날이? 뭐 모르죠. 공은 둥구니까. 팬들은 뭐 봐야 이렇구나. 되는데. 모든 팬들은 다 이렇구나. 밑에 밑밥을 까는구나 이렇게. 영내발해요 다. 그 신랑분도 그러시나요? 아니요, 그냥 붕괴만 해요 항상. 아 분개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조롱해요. 만약에 졌잖아요. 그래도 우승 못하잖아요. 그러면 너 그렇게 설레발 설레발 쳐서 떨어서. 엄청 뭐라고 그러니까 해요. 밑에 네, 까는구나. 그거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어쨌든 토트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네. 토트넘은 아무래도 경기력적으로 좀 불안점이 있다. 그리고 4위권 안에 있는 팀들이 다 잘 나가기 때문에 얼마나 살아날지 미지수다. 근데 그 얘기는 해봐야 되겠죠. 뭐죠? 손흥민이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그래도 터질 것인가. 터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일단 제 희망 사항이 무조건 터져야지. 근데 뭔가 이게 부상이 오래 가나 봐요. 근데 이번에 쫙 하는데 뭔가 속이 다 시원하던데. 올라고 있을 때. 토너먼트 컵 대회 이번에 나왔을 때도 사실 다시 폼이 좀 그냥 그래서 음.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냉정하게. 필요해 보여. 진짜. 더 여유 있게 맞아. 가도 될 것 같아. 이게 팀이 좋아야 되는데 상황이 맞아. 팀이 좋아야 이렇게 같이 쫙쫙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팀이 너무 어려우니까 혼자서 뭘 이렇게 탁 눈에 띄게 하기가 더 골치 아플 것 같긴 해. 그 펠리스전에 페리시치하고 약간 안 겹치게 해준 예, 게 예, 맞아요. 좋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막상 이게 그때 펠리스가 라인을 올려서 좀 그게 통한 거라고 보이지 다시 이전 리그 경기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지 사실 잘 쉽지 모르겠어요. 않다. 왜냐면 그 자체의 경기력적인 변수가 이미 토트넘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콘테가 이거 정말 조정을 했을까? 했으면 진작했겠지? 약간 이런 아직 염려가 좀 되거든요. 그럼 마스크를 벗기에는 조금 이를 수도 있다.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리버풀 첼시는 좀 묶어서 가도 될 것 같아요. 두 팀이 맞아요. 최근에 안 좋아서. 또 이렇게 둘이 앉아있네요. 난장판이죠. 리버풀은 진짜 난장판이에요. 그 레스터전에 파스에 자책골 2개로 겨우 이긴 경기들. 빌라전은 뭐 이제 월드컵 재개 이후에 리그 첫 경기니까 그건 이길 수 있다 치더라도 이후 경기들 다 하나같이 만족스러운 경기가 진짜 1도 없었어요. 누네스 어떻게 먹은 거야 누네스? 최악이죠. 근데 누네스는 그나마 나은 게 누네스가 골을 못 넣어서 최악이지 그나마 그 중에서 사람같이 하는 선수거든요. 이게 이제 딱 약간 초창기 베르너거든요. 그래. 근데 그것도 누네스가 생각해보면은 기회를 다른 선수들이 못 만들어줘요. 나름 뛰긴 뛰어. 열심히 뛰고 막 침투하고 나름 정석적으로 해요. 누네스가 기회를 만든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것도 있어요. 오히려 누네스가 알아서 기회를 만들어주니까. 근데 나머지 애들 뭐 하냐. 반다이크 부상으로 따진 건 좀 유감스럽지만 나머지 뭐 마팁, 뭐 코나테 다 집중력 하나같이 떨어져 있고
팀 리버풀 얘기할 때 다들 중원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문제가 그거예요. 다들 나사가 어딘가 빠져 있어. 약간 어딘가 나사가 빠져 있어서 알리송 실수하고 뭐 아놀드는 그렇다 치더라도 막 센터백들 실수하고 파비뉴 폼 떨어지고 클롭 감독 전술 변화 못 주고 이게 매 경기 반복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 보강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가 있을까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나사가 빠진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집중력 자체가 좀 떨어져 있고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팀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거. 팀 분위기가 좋으면 예전처럼 막 위닝 멘탈리티 하면서 그래도 이겨보자 막 이런 으쌰으쌰하는 게 있을 텐데 이번에 알리송 실수하는 거 보면서 약간 이게 지금 팀 자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운돼 있구나. 알리송도 그럴 정도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좀 많이 느껴졌고. 그럼 챔스는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아, 저는 못 간다고 봐요. 이거 지금 상위권 팀들 못 내려갈 팀들이 하나도 안 보여서. 지금 여기서 아니, 그것까지 어렵다. 물어보는 거 정희수 이렇게 말하고 표정 관리하는 게 너무 킹받아. 진짜로. 진짜. 챔스도 못 가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아니요. 전 챔스에 항상 딱 감사하는 이거 했지 사람이에요. 않았어요? 안 됐다. 그거 맞아. 약간 너무 안 좋게 보시네요. 아니면 아니죠? 예. 아니 제가 이제 평소 같았으면 형철이 이제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바로 하지 말라고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내발 떨지 마. 네, 리버풀 했는데 진짜 위기야. 아 근데 리버풀 좀 안 좋긴 해. 지금 경기 보면 누가 여기서 기대요소를 잡겠어요. 그나마 기대하는 게 코디 학포 영입해서 좀 이제 마무리할 때 새로운 선수가 생겼다는 거 정도? 근데 지금 이 팀 문제가 공격이 아니에요. 누네스도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잘못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봐요. 골 못 넣는 거 빼고. 나머지 미드필더, 수비, 이 알리송까지 그리고 이제 그 스쿼드를 만든 구단과 클롭 감독까지 다 책임이 좀 있다. 피르미는 부상당하고서 조금 더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부상이요. 부상도 좀 있죠 아무래도. 그런 부상들까지도 악순환, 약간 아군 부르는 좀 주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해요. 첼시도 최근 두 경기가 뭐 맨시티이긴 했지만 첼시도 똑같아요. 부상자가 너무 많긴 한데 10위네요. 솔직히 내가 오늘 새벽 경기 있었잖아요. 맨시티랑 물론 상대가 맨시티긴 했지만 나는 포터 이 사람 왜 그러지? 이게 수비를 하는 게 위쪽에서 압박을 하든 뒤에서 아예 물러나서 수비 라인을 구축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강도의 차이를 둬서 전방 압박 강도를 좀 줄이고 상대의 역습 속도를 저지한 다음에 뒤에서 이제 후방의 저지선을 만드는 이런 식으로 수비가 되는데 어제 포터는 압박은 압박대로 한데 수비 라인대로 올라가 있어. 내려와서 수비할 때 수비 라인 구축도 안 돼. 이거 감독 문제도 크다고 생각해요. 전술 문제. 약간 손 부상자뿐만 놓고 아니라. 있지 약간. 지금 매 경기 같은 문제점들이 좀 노출되는 거. CC도 좀 나사가 많이 빠져 있는 느낌이고. 근데 부상자 많은 것도 좀 그렇긴 해요. 11명 진짜 그냥 베슬레면 짤 수 있을 정도로 맞아, 부상자가 많고. 수비가 이제 티아고 실바 혼자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쿨리발리 너무 불안하던데. 그 얘기하죠. 쿨리발리 등번호가 26번이라서. 존 테리. 그래, 존 테리 번호니까 그거 빼라고. 근데 김민재가 이제 오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쿨리발리의 대체는 김민재야. 쿨리발리랑 근데 김민재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진짜 우리 1위부터 아스날, 맨시티, 뉴캐슬, 맨유, 토트넘, 뭐 진짜 리버풀, 첼시, 김민재는 어디 가도 다 중용받을 수밖에 없어. 아, 지금 하는 거 보면. 당연하죠. 다 필요해요. 와. 아스날의 김민재. 환영하나요? 너무 대환영이죠. 그럼 누가 빠져요? 그러게? 그러면 살리바가 빠져? 살리바. 저는 빠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김민재 오면. 국뽕이니까. 살리바가 월드컵 이후로 실수 좀 해. 네, 그거 많이 맞아요. 떨어졌어요. 그 PK 내줬나 그랬죠? 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실수해가지고 실점 맞아. 관여도 좀 맞아. 있었고. 네, 전반기 때 리그 베스트였는데. 그니까 확 떨어졌어요. 토트넘의 김민재. 무조건이죠. 그럼 손흥민이랑 같이 살아나나요? 김민재 호통치잖아, 손흥민한테. 가요! 야, 잘한다, 이거. 근데 사실 승점이 리버풀이 28점이고 첼시가 25점인데 지금 맨유랑 8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지금 첼시랑. 근데 사실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양 팀 분위기를 맞아. 보면은 못 올라갈 것 같아. 승점과는 상관없이. 전 첼시 경기 보면서 원래 좀 운도 없고 부상도 많고 약간 그런 생각이 더 컸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 사실 확실히 이럴 거면 투엘 왜 잘랐지?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강하게 들었던 경기였어요. 근데 나는 첼시 팬들이 더 열받는 게 포터 감독이 그 다음 인터뷰에서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뭐 굉장히 어려운 팀을 만난 것 뿐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부상자가 많다는 거를 조금 면죄부라고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나는 산자로서 들더라고요. 근데 포터가 예전에 브라이튼 있을 때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제 브라이튼 성적이 좀 떨어지니까 팬들이 이제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못하냐. 그때 무승부 중반기 때, 계속 하고 이럴 때, 그랬어. 맞아요. 근데 그때 포터가 그랬어. 지금 우리 팬들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올라오는지 맞아. 모르는 것 같다. 아.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상기를 막 시켜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첼시는 어디서부터 올라오다니 그쵸, 내려왔죠. 그쵸. 근데 이제 첼시, 근데 그냥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저는 시간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긴 합니다. 예, 여기서 그냥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는 건 투엘 데려올 수 없잖아요. 만약에 투엘 리턴 가능하다? 그러면 경질 오케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조금 시간을 그래도
더 주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음.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체감상 그치. 그 순위가 갈리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서 이게 자르고 뭐 누구 데려올 수도 없을 것 같고. 옛날 로만이었으면 나는 총명한 선택을 했었을 것 같은 생각이 임시 감독으로 네. 첼시 하면은 그 감독 대행들이 너무 그러니까. 잘해줬으니까. 지금 디마테오도 정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디마테오도 못 써. 대응이 안 돼요. 히딩크 감독 또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포터도 인터뷰 논란이 있었듯이 클롭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클롭도 그리고 클롭이 약간 빡칠 때 실현하는 그 경향이 있어. 근데 그동안은 약간 상대팀 팬들이 뭐야 저 사람 왜 저 말을 해? 라고 약간 들끓게 만드는 말들을 했다면 지금은 응원하는 팬들을 좀 들끓게 만드는데. 왜냐면 옛날에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네. 졌을 때도 축구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약간 이런 그래. 뉘앙스로 한번 얘기했었다고 근데 욕먹었거든. 이기고 그런 얘기하면 맞아. 그렇다 치는데 지고 그런 얘기하는 거는 좀 모양새가 그렇고 요즘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가 챔스 나가는 거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팬들은 빡치죠 솔직히. 지금 어떻게든 챔스 나가야 되는 상황에 오히려 팬들한테 챔스 나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걸 괜히 꾸짖는 듯이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 얘기 자체가 지금 팬들한테도 좀 실망을 안긴 그런 내용이 됐어요. 포터랑도 비슷한 게 있네요. 자, 이렇게 저희가 프리미어리그 간단하게 중간 정리를 좀 해봤는데 어떻게 순위 이대로 좀 유지가 될 것 같나 아니면은 어떤 팀은 좀 올라갈 것 같고 어떤 팀은 내려올 것 같다 뭐 그런 게 있나요? 일단 북런던 더비를 계기로 토트넘 올라가야 된다. 토트넘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예. 솔직히 좀 많이 걱정되네요. 그 토트넘 직관이 이번 처음이 아니죠. 세 맞죠? 번째? 이번에? 승률 어떻게 되나요? 근데 저는 항상 갈 때마다 이겨서 3전 전승? 네, 3전 전승. 항상 손흥민 골 넣는 거 보고 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이거 아스날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토트넘이 북런던 더비 광민선이 가서 이긴다? 그럼 토트넘 승리 여신. 열심히. 와, 그치, 그렇게 되네. 지금 그 정도면 저 인정한다. 제발, 저 진짜 이번 거 제발. 잡으면. 저 완전 응원하러 가요 지금. 네. 토트넘 무조건 이기라고. 무슨 말을 해요? 내가 여기서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해도 이거 가불기라니까. 봐봐요, 내가 아니 선생님 잠깐만요. 눈이 이쪽에 사실 릴렉스 좀만 해줘요. 잠깐만. 아니, 잠깐만. 2023년 왜 화가 많아졌어? 그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가불기가 맞아요. 아, 그래요? 봐봐요. 아니, 먼저 얘기해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그 멘트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표정이 있잖아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제가 좀 꾸밈이 없어요. 아, 그래요? 솔직한 게 감정 표현이라고. 왜냐면 네. 딱 이 얘기 나왔을 때 머릿속에 그려진 게 여기서 제가 손흥민 선수 화이팅 그러면 와 가짜 팬 결정했어 내가 야 너도 국뽕이지? 근데 내가 이 상태에서 아스날 화이팅 그러면 와 저 매국노 야 너는 국노야 국노야 바로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이럴 땐 저는 그냥 담백하고 건조하게 그래요. 그냥 네 하는 게 가장 좋은 처세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 이수 자기 감정 표현 좀 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가만히 있을게요. 자, 이번 주 키워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교체로 나와서 어시스트인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맞는 줄 알았는데. 네, 어시스트는 아니었고 마테오 어시스트였죠. 결국에는. 어시스트인 줄. 예. 그래서 어제 녹화를 다시 떴습니다. 그래요? 스포츠에 가가지고. 진짜? 네. 퇴근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어제 잡힌 제가 거야? 이제 그 네. 아틀레티코 바르셀로나 경기가 있어서 5시 경기여가지고 이제 4시에 미리 가가지고 멘트 따고 이제 방송으로 들어갔어요. 도움이 안 됐으니까. 왜냐면 그냥 나는 이제 있는 이거 다 들렀죠. 우리 강인이. 또 도움. 막 이랬는데 이게 마페오 골로 정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PD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멘트가 그대로 제 방에 나가면 좀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재녹음을 하자라고 해서 어제 이제 주작 아닌가요? 주작은 아니죠. 그래요? 아니 스포츠가 있으면서 그렇게 한 적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시 떴는데 좀 아쉽죠. 네, 그러니까. 많이 아쉽고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강인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강인 골을 내가 아닌 다른 해설이 있다? 그러면 배 아파요? 배 아프진 않아요. 잠을 못 잔다. 왜냐면 일단 데뷔골을 내가 했기 때문에 상관없어. 네. 네, 어차피 나중 가서 다시 회자 주고 방송에 다시 나오는 건 데뷔골이기 때문에 자본군으로 시작해서 박주성이 피우고 손흥민이 만개 지킨. 만개 시킨 뭐 한국의 해외 리그 역사. 네. 그래서 요새는 너무 길어가지고 팬들도 다 안 쓰고 뭐 만개하고 어쩌고 저쩌고 또 당신도 있잖아 이런 느낌인데 만개좌. 만개자. 좀 아쉽죠. 근데 그 이제 끝나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축하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냥 그거였습니다. 근데 어시스트가 어쨌든 정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팀이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승점 3점을 되게 중요한 시점에 땄고 이 바이올리드가 경쟁권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강인 선수가 어쨌든 들어가서 이 분위기 자체를 바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좀 박수를 많이 보내드리고 벤톡하는 사이인가요? 자주 하진 않아요. 네.
근데 저희도 월드컵 끝난 지 꽤 됐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월드컵 때 만나고서 오랜만에 보는 거거든요. 월드컵 때 이강인을 봤잖아요, 둘은. 직관 어땠습니까? 되게 그러니까 온 국민이 약간 슛돌이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우리가 키운 강인이 약간 이런 마음이 좀 더 있어서 좀 더 엄마 마음. 약간 예전에 그런 재민이 걸로 본것 기억나요? 같아요. 아, G.O.D. 재민이. 네. 약간 그런 느낌이야, 네, 이강인이. 그런 거. 그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지. 어땠나요, 이강인? 직관하니까. 제 친구들도 전부 다 자기가 강인이를 육아했대요. 근데 왜냐면 돌잔치 사진부터 다 떠돌아다니는 아니 거예요. 근데 사실 슛돌이 봤을 때 그렇게 본인들이 잘 봤을까? 아, 절대 아니죠. 이게 그때 아마 케이블 채널을 했을 거예요. 그 시즌이. 그 시즌이 케이블이었나?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여중여고 여대라서 여자애들 단톡방이 진짜 많아요. 또 아나운서 친구들까지 다 여자니까 다 강인이 관련된 영상이랑 짤을 엄청 많이 보내요. 이강인이랑 진짜 인기가 조규성이랑 많아요. 단톡방에서 누가 더 인기 많습니까?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 생각에 조규성 선수는 남녀노소 통틀어서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제 주변엔 다 이강인이에요.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아요. 사귀자고 하면 누구 사귈 것 같습니까? 강인이는 너무 어리죠, 애기죠. 그래서 더 땡큐 아닙니까? 아니 저급하게 땡큐는 아, 그럼 그럴 수 아니 있잖아요. 당신도 연하 만나면은 한다는데. 연하 소개받을 때 어이 땡큐지 하고 만나요? 아, 속으로 하죠. 저는 대놓고 합니다. 땡큐죠. 땡큐다. 예예예. 아니 애엄마의 입장에서 말을 하면은 이강인은 이강인은 폭이 넓어요. 왜냐하면 그 여성들이, 여성들이 좋아하는 폭이 넓어. 오. 애 엄마의 입장에서는 우리 애들이 저렇게 키우고 내 아들을 저렇게 키우고 싶어 이런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조규성은 내 남자친구가 되고 싶어의 부류가 끝일 것 같고. 아니, 근데 왜요? 보세요. 그러니까 어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둘이 3살 차이입니다. 맞네.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정말 강인이는 다들 이제 육아하는 느낌으로 진짜 제 많더라고요. 주변에는 조규성을 엄청 그러니까 요 나이 때는 그러더라고요. 조규성이라니까. 진짜 조규성 막 언니 조규성이랑 왜 촬영할 때 미리 얘기 안 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언제 관심 있게 보지도 않아 놓고 그때 네가 조규성 누군지도 몰랐잖아. 이런 거지. 근데 진짜 너무 좋아하고 아니 그거 알고리즘 타서 조회수 다시 엄청 올랐더만. 맞아요. 조규성 아니 그래서 인터뷰했던 피디님이 거. 자꾸 또 잘 될 것 같은 사람 빨리 섭외하라고 저한테 빨리 지금 픽 누구 있나요? 지금 좀 둘러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궁금하다. 저도 그 개인 채널 있잖아요. 네. 이제 가끔 와서 도내를 했었어요. 아, 맞아. 예전에. 네. 그 도내 했었던 영상들이 거의 한 10,000부씩 올랐습니다. 그 모음집 만들어 조기성 돈에 모음집 예전에 그러려고 그러려고. FM에서 조기성 1,000원에 영입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어. 그거 피파 내가 봤을 때 사람. 다시 올려야 돼, 지금. 지금 아니,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 진짜 지금 분위기가 당장은 모르겠습니다만 프리미어리그 링크들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꽤나 뭐 뉴캐슬이나 아스톤 빌라 이런 팀들은 갔을 때 중요한 뭐 그 선수가 가서 잘해야 되는 건 있긴 하겠지만 가면은 꽤 괜찮은 팀들이거든요. 어느 정도 자본도 있고. 프리미어리그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인? 흥행적인 측면에서 사실 너무 좋죠. 뭐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핫한 리그긴 하잖아요. 진짜 스타들이 많이 모여 있고 다른 리그도 많지만 자본이 제일 큰 리그니까 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이강인 스타일이 라리가에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본인의 언어 그런 영역도 있을 거란 말이죠. 물론 영어를 잘하겠지만 스페인을 거의 모국어처럼 쓰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저는 무조건 성공한다고 봅니다. 우리 강인이기 때문에. 아니 성공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언젠간 가지 않을까요, 근데 EPL이? 그럴 가능성이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아, 싶어요. 근데 요새 하는 거 보면 그냥 잘할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이. 점점 이제 장점이 올라온 것 많아지고 있어요. 같다. 네, 진짜로. 어느 팀에 가도 이렇게 어색한 느낌이 전혀 없을 것 같긴 해요. 장점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수비가 가냐 많아요. 안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팀에 가냐가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네, 진짜. 그리고 이강인 선수 얘기했지만 앞서 뭐 손흥민 선수 득점 얘기했고 우리 시찬이 형. 아, 시찬이 형. 히발 시찬이 형. 네. 히발 시찬이 형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그 어떤 여성분들이랑 이제 같이 이제 술 한잔 했거든요. 갑자기 황희찬 선수가 그 뒤에 뭐라 그랬죠? 옛날에 입간판처럼 있는 거예요. 그거 보더니 히발 시찬이 형 드립을 쳐야 되는데 진짜로 갑자기 쌍욕으로 시찬이 형이다. 이거를 찌도를 한 번 해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 파토 났나요? 파토 날 뻔했죠. 오히려 좀 재밌지 않아? 아니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완전 같은데? 참물이었는데 진짜. 완전 싸해졌어. 방송용 그거는 뭐야. 이제 우리 여러분- 같은 애들이라서 그런가? 그치. 우리 같이 이렇게 그쵸, 그쵸, 공감해줄 그쵸. 수 있는? 우리는 그러면 아유 잘못했네 이게 되는 건데 그 친구는 웃기려고 했는데 상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자분한테 와! 막 이래서 딱 치서 들렸는데 와! 시찬이 형! 이러면 이게 뭐야? 야, 저런 거 하는 게 갑자기 쌍욕이야. 이런 거. 그치 그렇게 네. 돼서 예. 아무튼 황희찬 선수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맞아요.
저 중계할 때마다 공격 포인트 하잖아요. 그때 형철이가 있다. 맞아. 약간 공식이야. 맞아. 황희찬, 이명철, 이강인, 황덕현 약간 맞아, 이런 맞아. 느낌이에요 지금. 웬만한 골들은 제가 다 중계했어요. 잘츠부르크, 저기 울버햄튼 데뷔골, 뉴캐슬전 멀티골. 그 반다이크 제쳤을 때도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그건 장현이 아니에요. 형님. 장현님이 하셨고 그 마지막 골이 황희찬이 11개월 만에 골이잖아요. 네. 마지막 골이 2월 말에 작년에 들어갔던 아스날전 골이에요. 마가양이스 실수해가지고 네. 넣었던 거 그것도 제 중계였고 예전에 니스에서 유로파리그 데뷔골도 제가 했었고 이상하죠. 황희찬 그런 잘해요 게 근데. 다들 어깨뽕이 되는구나. 근데 그게 뭔가 흔히 말해서 4대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좀 있었어요. 저도 손흥민 선수가 이 선수 그래. 또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저랑 형철이랑 리그컵 경기 중계였고 리그 일정이 쭉 FA컵. 있어서 FA컵. 트렌미어 로버스전. 리그 일정이 쭉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원래 안 나온다 그랬는데 그때 라멜란가 누가 네. 빠르게 부상당해서 교체 들어왔거든요. 저랑 형철이랑도 중계를 많이 안 해봤어요, 사실.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 김수민 스포츠 하늘 위에 구독의 있었어. 1티어. 네. 그리고 이제 이명철은 그냥 우리 둘 다. 우리 이제 굉장히 이제 옛날이잖아 그게. 지하 주차장이었지.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루프탑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형철이랑 했어요. 그때 손흥민이 안 나올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네. 배정이 됐는데 같이 하니까 골 들어갔어. 맞아요. 그 저랑 형철이랑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손흥민 골 유경험자 중계. 그때 생각나네요. 진짜 그때는 회사 가면 김수빈 캐스터 앞자리 가가지고 바로 인사부터 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연차 차이 많이 나나요? 아이 다 지어내는 거죠. 이거 믿는 거예요, 누나? 근데 수빈이 형이랑 3마디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거짓말하지 사실 마. 그때 말 걸기도 우리 힘들었죠. 거짓말하지 마. 그거 진짜인 줄 알아 우리 사람들이. 3마디 하기 전에 우린 바로 이제 장현이 형, 용남 형한테 이렇게- 가고. 우리 같이 술도 많이 마시고. 박는 했어요. 거지. 그런 스타일이구나. 김수빈 캐스터가. 딱 말 거는 순간 미안한데 나 이제 중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잠시만 하고 이제 그게 안 맞았고 저는 이제 장지현 위원님이랑 했었죠. 키워드 정리는 딱 이만큼 하면 되겠어요. 자 키워드 김수빈 좀 추가해주세요. 아니요, 빼주세요. 자 이제 난상 토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좀 재밌는 주제, 시의성이 없더라도 VS 붙이면 좀 재밌을 만한 것들을 좀 가져오려고 해요. 원래 그래서 저희가 1화에 존 테리와 긱스 중에서 우리 세 여성분이 생각했을 때는 진짜 누가 더 몹쓸 놈인가, 진짜 나쁜 놈인가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1화로 하기에는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받아주실지 몰라서 저희가 좀 이후로 좀 뺐고, 오늘 저희가 할 거는 조규성 그리고 오영규 선수도 묶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성 지금 가야 된다, 아니면 여름에 가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팬이고 또 수원 팬이잖아요. 그렇죠. 오영규 오영규 선수 선수에 수원 대해서는 뭐 민선이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네, 그 정상빈의 사례도 있잖아요. 네, 많은 팬분들이 굉장히 제 답변을 듣고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이번 겨울에 이적해야 한다. 왜죠? 조규성도 오영규도? 네, 이거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어쨌든 우리가 우리 의견 얘기하는데 이거 네. 가지고 이제 뭐 옳다 그러다 하면 네, 아무래도 이제 오현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서도 정말 약간 나포 세일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많은 팬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현규? 아직은 해외 갈 폼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여름까지 최대한 끌어올리고 보내줄게. 라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은 것도 아는데, 이게 사실 선수 입장에서는 내 폼이 지금이 최상일지 여름에 더 떨어져서 내가 못 갈지 모르는 입장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여름에 이적할 수 있는 보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다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지금 오퍼 들어왔을 때 빨리 나가는 게 선수 입장에선 가장 좋은 거고, 저도 이제 한 팀의 팬으로서 더 뛰어주면 고맙겠지만 사실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갈 수 있을 때 무조건 나가라. 제이 있을 때. 네, 그게 저는 뭐 조규성 선수든 오현규 선수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하고, 물론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예요. 뭐 그러면 뭐 상빈이는 뭐 잘 됐냐 뭐. 근데 그거는 K리그에 얼마나 더 남아있든 아니든 그 시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또 그곳에 가서 그 선수가 적응하고 또 어떤 변수가 있고 부상이 있고 이런 문제인 거지, 이게 우리가 더 남아라 안 된다 이걸 결정할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얘기 같아요. 이분이 굉장히 말을 잘 하시는 분이었군요. 아나운서예요. 네. 바보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네. 예. 저도 가끔 민선이는 바본가 똑똑한 애인가. 근데 가끔 그 FM 대회 우승했을 때도 제가 그랬거든요. 민선아 너 똑똑한 친구구나. 가끔씩 그 똑똑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네. 평소엔 바보예요. 아 근데 언제가 그러면 똑똑한 거죠? 지금 이 순간? 가끔씩. 1시간 방송하면 한 몇 분 정도 똑똑해요? 한 3분 아닙니까? 3분이요? 네. 카레예요. 제가 봤을 때 추맨. 네. 카레가요. 제가 봤을 때 메뉴. 추맨이 한 1분 30초 정도 똑똑하거든요. 예. 아, 추면 1분 30초요? 네. 90초. 아, 그래요? 예.
나는 민선이 말에 조금 동의를 하는 게 사실 사람 인생에 올라가는 포인트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올라가는 포인트에서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았을 때 민선이 말처럼 그 기회를 끝까지 기회로 몰고 가는 거는 본인의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새순 세포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많이들 여름 이적 시장을 얘기하기도 하잖아. 근데 그거는 외국 시장을 얘기한 거지 또 K리그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또 눈치도 봐야지 뭐도 해야지 하면서 뭐 팀에 또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면 또 얘가 말했듯이 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정말 그냥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시기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갈 팀에 내가 갈 자리가 있느냐를 보는 게 더 중요한 문제지 않을까. 저는 이거 진짜 완전 동의하거든요. 이 방금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 얘기는 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는 게 있군요. 네. 늘 그래요? 똑똑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늘 똑똑하다가 한 번씩 멍청해지는 그런 타입이고. 일단 저 완전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팀에 갔을 때 내가 저기 가면 뛸 수 있을까? 물론 이겨내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지. 없죠. 근데 그게 이겨내라는 것도 저는 한계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영규 선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희성 선수는 좀 종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전북의 네. 전북 팬의 그거는- 입장으로서요? 사실 이제 팬의 입장에서는 보내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전 여름이 조금 더 좋다고 봅니다. 근데 나 이거 진짜로 진지하게 받아도 돼요? 어떤 거요? 아니 K리그를 전반적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K리그 팬들이 항상 그런 말 하잖아. 우리 선수 가면은 이게 벌벌 떨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선수가 나가서 해외에서 잘하면 우리 K리그를 더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보고 시선을 안으로 돌릴 수 있는 뭔가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단지 미시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팬들이 그런다기보다는 진짜 K리그가 발전을 해야지 결국에 해외 나가는 선수 더 많아지고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팬들은 아쉽지만 조금 더 미래를 위해서 보내줄 수 있는 좀 배포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K리그. 저는 완전 동의하면서도 완전 반대하는 게 그냥 들어봐요. 완전 동의하면서 완전 반대한다? 이게 전체적인- 나는 살아있으면서 죽어있다? 그런 듣지 느낌이에요. 않는다, 왜냐면 전반 전체적인 얘기는 이게 많아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 조규성이 이번에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만약에 내가 전북 관계자고 K리그 관계자면 조규성 케이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규성이 안양에서 우리가 데려왔고 했는데 상무 가서 사실 대표팀도 데뷔도 상무 가서 했지. 맞아요. 상무에서 인기 많아졌지. 근데 월드컵에서 빵 터졌어요. 그리고 이 효과를 이제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만큼 이슈된 선수가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바로 보내면 아쉬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생각을 해봐. 조규성 케이스는 조규성이 다른 선수보다. 전북에서 계속 뛰어? 그런다고 팬들이 지금 K리그에 많이 와줄까? 나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생각보다 많이 조규성은 오죠. 엄청 많이 올것 맞은 것 같아요. 같긴 한데요. 안타깝다 이 마음. 나는 딱 그 마음일 것 같아. 대구가 처음에 신축 구장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팬들이 그쵸, 왔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면 다시 빠져요. 그러니까 성적이 나와야 결국에는 돼. 그건 이 그렇지. 밑에 K리그가 정말로 크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작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멀리. 나 무슨 K리그 뭐 홍보대사도 아니고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어쨌든 계속 애들을 양성을 해서 외국으로 보내고 왜냐면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진짜 내 아들이 있어. 그러면은 내 아들이 인서울에서 멈출 것이냐 아니면은 뭐 헐리우드로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다 부모 입장에서는 다 보내겠죠. 그래서 그 물로. 그 물로 보내겠죠. 보고 다시 와도. 그 선수가 만약에 좀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뭐 이동국 선수의 케이스도 있고 뭐 지금 이청용 선수의 케이스도 있고 다시 돌아왔을 때 또 얻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 나는 빨리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가 놓치기 전에 무조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자리가 그 아이가 뛸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때 가야 된다라는 게 저도 가야 된다는 말에 공감은 하지만 그냥 K리그 팬 입장에서 서운할 것 같다는 거죠. 맞아요. 그건 아쉬울 맞는 것 같다는 말이죠. K리그 저는 팬 그 입장에서. 기준을 좀 세우고 싶어요. 제이 보고 가야 된다. 겨울에는. 근데 겨울에 제이가 엄청나게 큰 금액에 만약에 어느 유럽 구단이 그 선수에게 제의를 했으면 그거는 그 선수를 즉시 전력감으로 쓸 가능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사실 겨울에 이적하는 건 변수가 많잖아요. 비시즌 훈련도 못해, 발도 제대로 못 맞춰, 들어가자마자 실전 뛰어야 돼. 선수 입장에서 적응이 더 힘든 게 겨울인데 만약 팀이
엄청난 나름 꽤 큰 금액을 주고 겨울에 데려가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선수를 그 팀이 즉시 저격감으로 쓰려는 기회를 바로 주려는 의도가 좀 클 것이고 그렇게 되면 파는 K리그 팀 입장에서도 아 나는 그래도 우리한테 큰 수익을 안겨주니까 괜찮아라는 마음으로 그러면 팬들도 보내주는 마음이 훨씬 가벼울 거예요. 헐값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게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표현이 유럽 진출을 위해서 K리그 팀들이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못한 채 대승적 차원에서 선수를 보내야 된다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K리그 팀들도 어쨌든 항상 경쟁을 해야 되고 왜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대승적 차원에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뒤로는 계속 제값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리그한테는 정작 도움되는 게 없어요. 스타는 유출되고 돈적으로 우리한테 수익이 안 가져다지는데 그러면 뭐 우리 콘텐츠는 콘텐츠 아닌가? K리그도 콘텐츠인데 경쟁을 해야 비즈니스적으로 되는데.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선수를 위해서도 팀을 위해서도 겨울에 좀 제대로 된 제의가 온다면 그러면은 구단도 보내주는 마음이 훨씬 가벼울 거고 팬들도 마찬가지고 선수도 그런 상황에서 진출을 하면 훨씬 더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게 겨울 이적 시장 때는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요. 저는 전지적 조규성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월드컵 갔다 왔습니다. 지금 휴식기죠. 사실 운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시즌 중에 하는 것만큼 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겨울에 그 리스크를 안고 해외 구단으로 이적을 한다? 이거는 선수 개인한테도 부담이고 저는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름 이적 시장까지 6개월도 아니죠. 뭐 6개월 정도 되겠죠. 아무래도 6개월 정도 될 텐데 만약에 그 기간 안에 이 선수가 진짜 폭삭 망했어. 근데 저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일정 수준 경기력을 유지를 할 겁니다. 저는 그럼 겨울 이적 시장에 관심이 있었던 팀들은 여름 이적 시장에도 어느 정도 저는 그 수준이 유지될 거라고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몸도 다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겨울에 가가지고 경쟁을 하고 그쪽에 넘어가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안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K리그에서 딱 시즌 중에 한창 좋을 때 넘어가는 것도 저는 좀 더 좋지 않을까. 네, 선수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사실 완전 반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외에 나가서 실패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보다 오히려 이게 미뤄져서 나중에 내가 괜히 그 사이에 그 몇 개월 사이에 부상당하거나 폼 떨어져서 제의 올려다가 그리고 이게 관심이 있는 구단들이 그때 가서는 또 다른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뀌거나 뭐 부상자들이 돌아올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때 제의 안 들어오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훨씬 커서 대부분의 선수들은 기회 왔을 때 더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또 저는 형철이 말에 동의하는 게 결국 관건은 돈이다. 솔직히 돈 많이 주면 무조건 내보내줘. 왜냐면 그 돈을 많이 줘서 뭐 이득을 취하겠다라기보단 이 구단이 이 선수를 얼만큼 원하는지가 보이잖아요. 맞아. 사실 그래서 그게 엄청 크죠. 돈이 제일 맞아. 그 정확한 돈이에요. 지표야. 맞아. 막말로 겨울에 50억 찌르는데 그럼 그 선수 무조건 쓸 거거든요. 네, 무조건. 자, 여러분 다 방송하는 사람이잖아요. 동타임에 곽정순보다 2배 준대요. 갑니다. 네? 아직 말도 안 끝났어. 2배 줍니다. 어디예요? 곽정순 빠집니까? 주제는 축구는 아니에요. 단발성이냐 아니면 오래 가느냐. 아, 지속성이 있느냐? 지속성이 있느냐. 딱 4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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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포기하고 그거 갑니까? 저 2배 줘요. 갑니다. 가금요. 왜냐면 곽정순이 4회를 못 채울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아, 둬요. 지금 그 시선이라면 시즌2에서 맞습니다. 지금 곽정신 시즌2를 지금 여러분들께 시월대로 올려놓은 겁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예시잖아요. 어. 예시를 들었을 때 갑니까? 1.5배여도 가죠. 저는 1.5배는 안 갑니다, 대표님. 네, 저는 1.5배는 아닙니다. 정희수 갑니까? 어디로 가면 되죠? 다 가자. 아니, 박민서는 아, 저는 이미 20배, 10배 되는 행사 다 깠어요. 와.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래 안 갑니까? 저도 안 갔어요, 지금까지. 되게 억울하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거짓이 많다. 좀 진지하고 진솔되게 바꾸는 누가 거예요. 거짓이 많습니까, 지금? 네? 아니 뭐 굳이 말을 해야 되나? 난상 토론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정리하기 어려운 게 이유들이 다 들어보면서 다들 맞아. 이게 난성 토론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선수가 결정을 하는 거고 맞아. 사실 유럽 이적에는 잘 됐으면 좋겠다. 깔려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주전으로 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깔려 있잖아요. 근데 진짜 쉽게 남들은 쉽게 뭐 이겨내야지라고 말할 수도 아우.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거는 자기밖에 모를 거니까. 어차 외국에서 선수 생활하는 게 힘들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제가 생각한 왜? 거. 아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아니, 알았죠. 인터넷 연결 좀 하세요. 사실 남자친구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찝쩍댔나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좀 뻘떡뛰게 했어요.
껄떡이요. 미치겠다. 이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껄떡. 네. 농담이고. 어쨌든 그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정말 많은 거를 이겨내고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럽 도전을 너무 그 도전 자체도 사실 너무 멋진 거고 맞아. 아름다운 건데 그 결과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좋지 않다고 무시하거나 그 도전 자체를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몇몇 선수들 막 거론하면서 뭐 있었으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다 진짜 결과론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그들이 나가서 배워온 것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그 도전이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 선수들한테 박수 많이 쳐줬으면 좋겠어요. 박수 왜 저한테 치는 그 선수들에게 치는 거예요. 아니 이제 클로징 하려고요. 네. 박수와 함께. 어떻게 세 분은 어떠셨습니까? 시즌2. 훨씬 조금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로서는 이렇게 가까운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네요. 저랑 얘랑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거든요. 거의 지금 민서이 뒤로 가서 해 지금 내가 앞에 있고 뒤로 가서 해. 이렇게 방송하고 있어. 다이어야. 방송에서 내가 자리 붙잡고 얼굴이 갑자기 뒤로 가고 튀어나오잖아. 그래 너가 다이어야. 여러분들 제 얼굴이 커 보인다고 해도 이거는 원근법 때문입니다. 자 오늘 곽정선의 파워슈팅 시즌2 광과 함께 돌아와서 너무나 풍성하게 돌아왔고 저희가 오랜만에 또 만나니까 축구 얘기할 것도 많고 VS 같은 경우는 더 재밌는 주제들 네. 좀 신박한 주제들로 여러분들에게 좀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